어제 김민석 총리가 저는 대통령 같아 꼭 이재명 대통령한테 익숙한 그 수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관련 한국 시위.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요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선관위 사태. 이거는 무슨 뭐 아직은 네이밍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태예요. 뭐라고 네이밍하시고 싶어요, 이거를?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거지. 왜? 어떻게?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부족 사태라기보다는 그 선관위 사태야 이거는. 제가 선관위 게이트야. 당연히 그렇죠. 네. 선관위가 지침 50%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투표용지 5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최소한 50% 이상하라. 근데 최소한 하라 그랬더니 진짜 최소한만 해버렸어. 왜 그렇게 미친 생각을 네.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냐면. 그 선관위의 해명 그거였잖아요. 이 투표용지가 자꾸 남으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남아있는 투표용지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딱 맞춰서 하라고 했다라는 게 지금 선관위 쪽 입장인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씩 그냥 출력해서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있어요. 그 관련 법을 보면은 투표용지 지금도 이게 쟁점이 되는데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일 전에 인쇄가 돼 있어야 돼요. 법에. 법에 1년 번호도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추가된 투표용지는 급하게 인쇄해가지고 1년 번호를 적었어. 이게 과연 유효표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복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일성입니다. 일성.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다.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거다. 이거는 윤석열의 쿠데타가 대외 신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진짜 한 100조 원어치 갉아먹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번 사태로 한 진짜 한 50조 원어치는 날라간 것 같아요. 정말 쪽팔립니다. 국제망신이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지금 여러 층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진짜 화가 나고 쪽팔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광장에 있는 목소리를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예요. 예. 네. 그래서 메인 한 80%는 네. 아주 건강하고 상식적인 그 참정권의 그 훼손을 네. 규탄하는 민주시민입니다. 그렇죠. 특히 네. 주간 네네, 낮에는 주간에, 그런 낮에. 경향이 많고 밤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부정선거 세력이 많고 밤에 맞습니다. 그런 네. 경향인데 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뭐 많이 설명이 됐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재선거라는 게 전면 재선거 장동영이 미친 소리 하는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담화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선거를 실시합시다. 성명 발표하면 그게 됩니까? 법적으로 재선거 못 열어요. 그걸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 법제가. 그런 걸 열어놓으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하자를 딱 꼬집어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재선거하자 이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한에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장치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렇죠. 네. 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해줘야 그 선거 해당 선거만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송이 아직 진행이 안 돼. 이제 소송 제기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야 합의로도 재선거 못 합니다. 장동혁 하자, 정청래 대표 하자. 오케이 합의됐네 하자. 이것도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목소리를 내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뭐 위자료? 참정권 침해당했으니까 국가가 얼마씩 배상해라 그런 거 아니다. 이 참정권이 침해당한 이 사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고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재선거 외에는 참정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후적으로 뭘 한들 답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것이 재선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일단 법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걸 설명은 분명히 돼야 되는 게 부정선거 세력들은 요 순수한 이 학생들의 분노를 싹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야 재선거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이재명 안 하잖아. 이재명 대통령 안 하는 게 왜 그렇겠어. 다 뭐가 있는 거야. 부정선거 음모가 있는 거야. 재선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럼요. 이거 선동이거든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선 그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저 대학생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것 자체를 건강하게 생각을 해주고 맞습니다. 품어야 돼요. 품고 그 계기로 너희들도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봐. 이거 왜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 이게 독립된 기구래. 독립된 기구가 된 거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때 3.15 부정선거를 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투표함 바꿔버리고 막 투표 실컷 해놨는데 이거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다른 투표함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 관리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놨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 자식들이 그 독립성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울타리 안에서 놀고 먹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 그래서 개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되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 계기로 정치에 관심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렇게 흡수하기보다는 좀 조롱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내에서. 하는 분들도 네, 다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조롱을 재선거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정신 나간 놈들 약간 이런 부류나 아니면 야 진짜 부정선거 뭔지 알아? 박정희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 거 알아? 역사도 모르는 자식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젊은 세대들의 분노를 흡수를 못해요. 정말 그거는 잘못됐다. 아주 오늘 우리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너무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라고 아주 경칭을 써서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어제 오후 5시에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못 보셨으면 꼭 좀 한번 봐주세요. 김민석 TV 들어가시면 어제 김민석 총리가 물론 저는 하루 이틀 좀 앞당겨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국 대학생 그 단체 전현직 총학생장들을 총리실로 초치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꼭 토론하는 시간을 1시간 10분을 가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아 기자란 놈이 나도 저들 20대와 소통을 못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진지하고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이거 방송 보는데 정말 너무 똑똑해 그리고 그래서 참정권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데 또 하나 내가 놀라운 것은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방적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냥 옆에서 뭐 이렇게 그 참모로서의 역할을 주로 보셨다면 어제 저는 대통령 같아 꼭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익숙한 그 수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데 대통령한테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게 내재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학생들도 다 동화돼서 아주 깔끔하게 그 자리가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걸 봤거든요. 꼭 좀 한번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걸 보셨다는 거야. 그 김민석 5시에 대학생 간담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릅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 강수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80대 20 정도로 끼어들어와 있는 거야, 부정선거 세력이. 근데 낮에는 우리 학생들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성적이 내려 부정선거론자들 저기 마이크 놔 라면서 그 광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보신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은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응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겸손한 사람이야.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생각 저도 못했습니다. 열 몇 명이 투표 못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성하냐면 청년들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떨어졌구나. 무슨 민감도? 주권에 대한 감수성.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는 거야. 사실 저도 반성했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무지,
자기의 어떤 네. 불위, 무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반성해.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도 못하는 대상인데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책임자들이 모여서 오후에 얘기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안 오면 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팀, 뭐 일각에서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을 팔아먹는 친명팔이라고 김민석을 자꾸 공격하면서 그냥 김민석은 친명이 아니라 그냥 친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계속 보세요. 이재명이 김민석이고 김민석이 이재명입니다. 전폭적으로 김민석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나갑니다. 이 행동력, 실행력 김민석 총리 딱 어제 학생들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리고 대통령 어제 그걸 사실 김민석 총리 혼자 했겠습니까? 시켰겠죠. 그런데 바로 3시간 동안 기자회견 하고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3시부터 이 원래 5부 요인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선관위원장은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4부 요인들을 불렀어. 자, 바로 만나버리잖아. 4부 요인들 좀 상당히 지급하게 임박해서 연락을 했는데 몇 명 할게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다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니 다 맞추면 어떡해. 잠깐. 와야지 대통령이 강수영 부르는데. 잠깐 5분 퇴장. 계속 맞춰. 아, 좀 싱겁네요. 와야지. 맞죠.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자, 요것도 지금 방금 청와대에서 4부 요인 긴급 간담회 모두 발언록이 나왔어요. 요걸 네. 저희 고발뉴스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자, 네,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건 아닌지 저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점을 이제 토로합니다. 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부 요인 중 4부 요인들을 부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조정식 국회의장한테는 뭘 요구해야 됩니까? 입법을 요구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뭐 입법이랑 국정조사라든지. 국정조사 특검을 네.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한테는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그렇죠. 2023년에 네. 감사원이 감사를 시도하다가 대치기 당했죠. 선관위에서 야 니네 왜 우리 감사해? 권한쟁의 청구를 했었죠. 권한쟁의 청구해서 헌소해서 2023년부터 2년 동안 심의해서 2025년에 감사원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안 돼. 안 되는 걸로 예. 네. 권한 침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헌법이 선관위에 대해서 고도의 보호를 하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을. 그렇죠. 그래서 취지는 아까 3.15 부정선거 그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뭘까요? 현행법 안에서 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길이 없겠느냐라는 헌법적 그렇지. 견해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도 불렀어. 대법원장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 뭐 지금 뭐 선거 무효 소송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자, 근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우리 정부의 어떤 진정성, 또 김이남의 네. 다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조정식 국회의장. 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둑 지키라고 해놨더니 이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일단 대검에서 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법제가 될 텐데 이게 법으로 됩니까? 헌법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헌법이 개헌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개헌 없이 일상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매우 어렵고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발의한다고 예정돼 있는 게 원투 예, 뭐 감사를 하긴 하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좀 괜찮지 않겠네. 뭐 그런 아이디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뭘 어떻게 해도 헌법을 안 고치면 논란이 계속될 거예요.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때문에 하나만 한 소리라는 게 지금 뭐 법률가들의 얘기던데 뭐 일단은 그냥 뭐 당장 지금 기회는 찬스다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면서 막 계속 1, 2, 3 막 그 법안을 막 남발하고 있던데. 그렇죠. 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참 지금 되게 웃기게 된 게요. 장동혁이 원래 물러나야 마땅할 사람이 지금 당내에서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올림픽 공원이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는데 뭔 당권 가지고 지금 시비 거냐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딜레이를 시켜버리잖아요. 일단 자기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예. 마당에 사형 집행 뭐든 미뤄. 예. 뭐든 지금 막 지금 미루고 싶은 거지. 예, 근데 그러면서 무리수를 막 던지잖아요. 네. 전면 재선거하자. 문제된 선거구 말고 전체 다 재선거하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소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장동혁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 이야기는 제발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선거 말고 이 선거에서도 재선거 안 되지만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을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 너네들 개헌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속 무슨 개헌이든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개헌할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헌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7공화국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역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라고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개헌하고 싶다는 것밖에 저는 안 읽힙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개헌을 안 한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조희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여하튼 대단히 충격적이래.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대.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대. 아이씨, 뭐 원장님 말씀들. 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김상한 헌재소장 얘기를 좀 저희가 볼게요. 좀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네. 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요거는 이게 지금 속기록이라 네. 시련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헌법가치 실현에 굳은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서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와 그에 기반한 헌재 결정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믿음직스러운 리드 오프닝이에요. 자, 그러면 좀 결과도 좀 기대할 만 할까요?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강수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요 얘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 감사 불가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제라도 다시 이게 제기가 됐을 경우에 다시
다른 결정을 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까지 개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오히려 제도가 안 바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가 안 바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클로징 모드 발언을 합니다.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시 뭐 일머리가 확실히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대학생들 만나서 한 얘기거든요. 이번 참에 좀 시민사회와 학생 대표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이 함께 하면서 좀 새롭게 나라를 좀 이렇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좀 국회가 사실 해줘야 되는데 이 국회 대표성이 제한되고 당쟁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면서 그에 더해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네. 자, 헌법 개정을 네. 이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대목에 도대체 어제 대학생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응?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평가 먼저 보시고요.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솔직하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뭐 뒤로도 주옥 같은 반성문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 대통령이면 자기가 무슨 뭐 특별히 반성하고 뭐 부끄럽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던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